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당 윤리 추가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 최고위원이시죠, 김용태. 법적으로는 가처분 결정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우리 김용태 전 대시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제가 전이냐 현이냐 가지고 한 달 반 이상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좀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네요. 네. 자, 어쨌든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 1차로 나왔는데 성접대, 그다음에 알선수재 관련해서 성접대는 공소권 없음, 알선수재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두 개. 그러니까 알선수재 일부는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했고, 그다음에 공소시효 기간 안에, 그러니까 최근 7년 안에 있는 사건들도 혐의 없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이 결과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완성으로 인해서 이제 공소권 없음이 나왔는데 결국 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의 몸통이 성접대 의혹이잖아요. 근데 어제 경찰의 불송치 그 결정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이제 혐의 없음인데, 공소권 없음. 예.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성접대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질문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일단은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클리어된 느낌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지금 경찰이 무고죄로 계속 다투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수사기관의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수사했어요. 성접대 의혹에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네. 공소시효 만료로 이제 공소권 없음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받았더라면 어떤 의혹과 증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이렇게 사람들께서 이제 의심 추측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무고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클리어하게, 지금까지 뭐 수사를 오래 했는데 증거가 없었다면 뭐 혐의 없음이라든지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생각들이 있죠. 이게 석연치 않은 게 이 부분이랑 딱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혐의가 남아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공소시효 도과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냐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많이들 최근에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쌍방울 사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도과해서 이거는 공소권 없음, 그래서 불송치 하겠다. 하지만 대납 정황이 있어서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는 계속해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만약 성상납이나 알선수재와 관련돼서 혐의 사실이 있었다면 무고죄와 이번에 같이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건 뭔가 윤리위의 어떤 추가 징계도 앞두고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혹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뭐 다른 언론사들 통해서 뭐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니 어쨌느니 뭐 윤핵관이 수사 경찰의 고위 간부를 만났니 안 만났니 이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어떤 외압이 있었다라는 식의 많은 국민들의 추측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에 대한 좀 그런 석연치 않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무고죄나 증거인멸 교사까지 이번에 같이 판단을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징계위원회라든지 뭐 물론 이번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유로 한 건 아니죠. 소위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을 원인으로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처분을 하는데 이번에 다 경찰이 털어주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된다. 지금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 당원권 정지를 받은 그 징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 결과와 연장선상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수사 기관은 지금 증거 없음 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이 판단했는데 윤리위가 어떤 정황상 증거를 이유로 이제 당원권 정지를 먼저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윤리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네. 윤리위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기관도 아닌데 이제 정치적인 말 그대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에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테니까요. 네. 윤리위가 아무래도 추가 징계라든지 뭐 양도구역과 관련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네, 지금 네.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경찰이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국민의힘 징계위 이준석 전 대표 징계위를 앞두고 무혐의로 모두 그 혐의를 털어주면 국민의힘한테 눈치 보인다 하고 눈치 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어떤 판단들이 있었죠. 예. 네. 왜냐하면 무고 판단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의구심을 부추기는 게 실제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엊그제 인터뷰 예. 뭐 경찰이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거다. 그거는 이 수사 관례상 그렇다. 근데 뭐 제가 변호사로서 수사 관례상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서 소환하는 경우도 있고 예. 혐의를 최종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문자가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예.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윤리위원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말씀한 대로 어떤 경찰 수사를 미리 알고 있거나 접선한 것 아니냐에 대한 추측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의 보도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마 유상범 네.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본인의 경험칙에 반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굳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네네. 지금 1년에 지금 가처분과 관련해서 유상범 의원께서 저희 법률지원위원장이신 것 같은데 네. 활동하고 계신데 가처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도부에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 왜 재판부 교체 신청을 내요? 이거 안 될 거 법률가라면 대부분 99.9%가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냅니까? 제가 어제 오늘 정말 경악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보고 경악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저희 미디어국에서 네. 그 문자를 공개한 사진 기자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적 보도를 조치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얘기를 해서 제가 누가 정말 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가. 네. 약간 저희 지도부여서는 적어도 이런 판단들은 안 했거든요. 지금 무슨 숭구리당당 숭당당도 아니고 이게 지금 다들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계속 희화화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정치를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정치를 정치답게 품격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저는 정치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전주의 의원께서 비대위원회 합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호남 몫으로 알고 있었고 네. 그때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아마 그 호남과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선할 때. 네. 네. 근데 그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주의 의원이 비대위원회 합류한 것이 정말 기피 신청을 위한 것 아닌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불러일으키고 아니 근데 작전이 명확해졌죠. 예. 예, 근데 기피 신청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재판에 직접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예. 판사 출신이시니까. 근데 여기는 피신청인 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데 나랑 그 재판장이 법대 동기 동창이니까 기피 신청을 한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기피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많은 만약 국민들께서 한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웃을 일이 없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진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정말 비합리적인 생각들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근데- 정말 이렇게 더 이상 국민의힘을 조롱의 대상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스스로 조롱을 자처하는 일이었어요.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기피 신청, 교체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서울대 동기면 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준석 대표가 기피 신청을 할 만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전주 의원이 동기라는 이유로 기피 이야기가 신청을 어려워요. 한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코미디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칼에 각하됐잖아요. 한나절 만에. 법원도 계속해서 지금 여당의 네. 이러한 행태들을 보고 저희 집권 여당인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통치를 담당했던 정당이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좀 더 유능할 거라는 생각이 기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엘리트 정당이었고 근데 네. 지금의 일련의 그런 것들이 뭐 이번에 순방과 관련해서도 좀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입당하기 좋은 화요일 또 입당을 독려하는 예. 예, 페이스북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9일 4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 이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예. 출당 명령을 받고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 예. 했더니 35.9%가 지지하겠다, 지지하지 않겠다가 56%.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다가 67%. 근데 지지하겠다가 또 28.9%, 거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하겠다는 예. 비율이 30% 나왔어요. 저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국민의힘의 됩니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약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역선택이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어떤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란 분들의 어떤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께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연설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저희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인데 지금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사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실 신뢰감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앞으로 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판단이 좀 저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지 정말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붕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처분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어떤 판단이든지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제발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재배당 거부에 대해서 당이 또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조금 전에 냈네요. 법원장이 직접 답하라 이렇게. 이런 요구를 거부하다니 법원장이 직접 답하라. 저는 저희 당이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오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만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우리 당이 원래 아니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지선 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겸손했던 당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지금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입장문도 그렇고 뭐 그 사진 기자를 응분의 조치하겠다는 것도 예. 아니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와 이런 것을 빗대어 봤을 때 이렇게 오만하게 행동할 수 있나 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이 지지율 한길리서치 조사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그 징계위원회에서 요거 이제 가처분에서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계에서 당원이 아니게 되면 제명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징계를 제명의 수위로 하게 되면 결국 그 신청자 적격, 신청인 적격 이게 없어져 갖고 그냥 각하될 개연성이 있잖아요.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그냥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또 입당하기 좋은 금요일입니다. 입당하기 좋은 일요일입니다. 이렇게만 있을까? 창당 계획은 진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플랜 B, 플랜 C로도 검토하고 있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창당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창당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조직과 인원과 네. 또 현실적으로 돈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탄핵 이후에 여러 번의 어떤 창당을 하다 바른미래당. 보니까 예예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현실 정치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것은 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명의 효과, 그 당사자 적격에 없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그 가처분을 또 준비하겠죠. 제명에 대한. 뭐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같은 재판부잖아요. 결국에 네. 또 지금 이 3, 4차 가처분을 담당하는 재판부 남부에서. 그러면 예. 지금 3, 4차 가처분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가처분과 지금 이 윤리위의 징계가 있다면 거기에 네. 대한 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네. 과연 각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심사 후 있을 때까지 아마 3, 4차 가처분을 연기하지 보류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예, 여러 가지 법률가의 판단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지도부가 무슨 복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네.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경우의 수에 따져서 가면서 지금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정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이 중요할 텐데 예. 말하자면 만약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이제 제명이 되고 나면 다음 총선에서 소위 그 이준석 여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28.9% 지지하겠다. 이 지지층에 의지하는 정치인들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공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제 공천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당내 예. 그렇게 해서 공천 받을 수 있겠냐. 네. 글쎄요, 저는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지도부 혹은 쉽게 말해서 윤핵관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네. 전 다음 전당대회에서 심판 받을 거라고 보고요. 당원들이 네.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거든요. 어. 정권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기기 위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당대회 당대표를 네. 선출하려고 하실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 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거라 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송파 김웅 의원 있는 송파 쪽도 이준석 전 대표 편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문전성시라고 그러던데요. 그 지역위원장 다음 공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라고 하던데. 아니 그러면 이제 결국 공천 가기 전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한번 정치적 승부수를 이준석 전 대표 측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소위 윤핵관을 비판하는 이쪽에서는 다음 전당대회에 한번 정책 승부수를 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무래도 1대1 구도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총선 공천권과 연결된 지도부니까요. 네. 누가 꼽힙니까? 어떤 당대표 말씀이시죠? 예, 일단 이준석 전 대표도 자격이 있다면 한 번 더 출마할 개연성이 있고 근데 플랜 B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또 언론에서 요즘 관련해서 화마평 기사가 많아서 예.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명하신 분은 안철수 의원인가요? 하셨던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이랑 같이 가시는 분이고 반대편에서 글쎄요, 아직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사태를 좀 추이를 보고 계신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셨지만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또 정치인이라면 국민이나 언론이 부른다면 부름에 응답하는 것도 정치인의 숙명이니까. 하태경 의원은 어떻습니까? 하태경 의원도 아마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건 또 직접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조경태 의원은 출마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왜 다 여쭤? 직접 모셔가지고 불러. 조경태 의원은 본인이 직접 출마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윤리위원회 그다음에 이걸 지나서도 전당대회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